홍성 마늘이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아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시범 재배를 한 지 6년 만에 효자 작물로 떠올랐는데 비결을 취재했습니다. 충남 지역 귀농, 귀촌, 기여 가구 수가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귀여인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귀농인과 귀촌인도 각각 세 번째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서산에서 길을 걷던 30대 남성이 모르는 행인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젊은 남성 2명으로부터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들은 쌍방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칭에 보이스피싱을 벌인 일당이 충남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단체를 조직해 2년간 100명으로부터 4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김난영 아나운서. 네. 혹시 홍성에서 농산물에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뭔지 아시나요? 홍성 땡땡이에요. 그렇죠. 글쎄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바로 홍성 마늘입니다. 홍성 마늘이요? 네. 저희가 사실 예전에 보도해드린 홍산 마늘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다른가요, 두 개가? 네, 비슷한데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홍산은 마늘의 품종 이름을 뜻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홍성 마늘도 이 품종 역시 홍산 마늘입니다. 네. 지금 이 마늘이 한창 출하돼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비결을 저희가 알아보고 왔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밭에서 막 수확한 마늘이 기계로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작업대에서 선별 과정을 거치고 곧바로 포장 작업이 이뤄집니다. 마늘 상자는 차곡차곡 대형 트럭에 실려 전국 곳곳으로 향합니다. 출하 시기를 맞은 홍성 마늘입니다. 홍성 마늘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홍산 품종, 알이 굵고 단단해 저장성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또 당도가 높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도 브릭스도 높아서 구웠거나 찌면 굉장히 단맛이 납니다. 그리고 양념으로 많이 쓸 때 다른 마늘보다 알신이 한 30% 높기 때문에 적은 양만 써도 김치나 모든 요리를 할 때 마늘 맛이 잘 나옵니다. 봄 가뭄이 심해 수확량이 10에서 15% 줄었지만 판로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올해부턴 전국 농협마트에서 선을 보이고 있는데 햇마늘 반접 기준 소비자 가격은 지난해보다 저렴한 23,000원 선. 반응이 좋아 출하 물량이 달릴 정도로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양도 더 많고 그리고 알도 크고 하니까 또 마늘이 너무 좋으니까 저희가 거의 매일 작업을 할 정도로 지금 물량이 좀 모자라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에서 홍산 품종 재배를 시작한 건 6년 전입니다. 당시 두 곳에 불과했던 농가는 현재 250여 곳까지 늘었습니다. 재배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100헥타르에 달합니다. 중부 지역의 적당한 기온에 재배 기술이 더해져 최대 주산지가 된 겁니다. 지역 대표 특산물로 키우기 위해 이름도 홍성마늘로 정했습니다. 홍성의 지명을 앞에 붙여가지고 2021년부터 홍성마늘로 출하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지금 상표 등록을 출원해 놓은 상태고요. 등록은 올 안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성군은 홍성마늘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에도 나선 가운데 올해부터는 해외 수출길까지 본격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 귀농, 귀천, 귀여 가구 수가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귀농인, 귀촌인 통계를 보면 귀여인은 충남이 320여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요. 귀농 가구의 경우 경북이 2,500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은 1,500여 가구로 세 번째였습니다. 충남은 귀촌 가구 수에서도 전국 2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지난해 전국 귀농, 귀촌, 귀여인은 전년보다 감소한 33만여 가구로 파악됐습니다. 서산에서 30대 남성 A씨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산경찰서는 가해자 B씨와 C씨를 각각 상해와 폭행,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1일 새벽 3시쯤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 인근 도로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A씨를 폭행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전치 8주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B씨와 C씨는 A씨가 시비를 걸어 때리게 됐다며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총책 등 39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이 중 3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은 지난 2016년 중국 대련에 전화금융사기 단체를 조직해 2년간 100명으로부터 4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해외 기반 메신저를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 11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3월 태안의 한 도로 1차로 진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이 전방 교차로 황색 신호로 바뀌면서 멈추는데요. 그 순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부딪힌 건데요. 교차로 진입 전에는 신호에 따라 선행 차량이 급정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예상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주시만 잘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3월 안개가 자욱한 예산의 한 도로, 직진하던 블랙박스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다시 앞 차량을 추돌하는데요. 블랙박스 차량은 교차로를 넘어 전신주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영상 속 사고는 음주운전이 원인이었는데요. 또 다른 음주운전 사고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예산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블랙박스 차량이 충격으로 흔들리더니 교차로 맞은편까지 밀려납니다. 후방 영상을 보시면 블박 차량을 한 차례 들이받고 다시 밀면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는 운전자의 판단력과 자제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 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는 규정을 통일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네, 또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이 되고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 기준이 통일됩니다.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위에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차를 피해 차도 위로 걷거나 불편한 자세로 한쪽으로 비켜갑니다. 인도에 차가 대져 있으니까 차도로 나가서 불편하기도 하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제대로 좀 차를 대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부터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던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됩니다. 동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주민이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도 확대 운영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신고 기준과 횟수 등이 각각 달라 이를 통일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든 인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 이상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이 서로 달랐는데요. 앞으로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이 통일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국민께서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야간에 해루질을 하던 40대 남성이 갯벌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3일 새벽 0시 40분쯤 태안 안면읍 인근 갯벌에 남성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는데요. 해경은 인근 군부대와 어민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해 신고 접수 50여 분 만에 남성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태안해경은 올해 관내에서 갯벌 고립 사고가 11건 발생해 2명이 숨졌다며 야간이나 안개가 짙게 낀 날에는 해루질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초등부 경기가 일주일 동안 당진에서 열렸습니다. 23일 마무리된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 배드민턴 초등부 최상위 팀으로 꼽히는 당진초등학교가 남자 단체전과 복식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참가 선수는 102개 팀 440여 명이었으며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을 합치면 대회 기간 3천여 명이 당진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산시가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반려동물을 내장형 칩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외장형 칩에서 내장형으로 바꾸는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내장형 칩은 비용 전액을, 시술 비용은 50%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물 등록 대행 업체인 동물병원에서 시술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